드디어 리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KB스타즈가 결국 정규리그 1위 확정졌습니다. 5라운드 확정됐고 23승 2패, 현재 승률 9할 2푼, 2위와 6게임 차 선두입니다. 뭐 리그에서 포지션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팀인데 주요 지표에서 다 1위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득점, 득실차, 리바운드, 어시스트, 2점 슛, 자유투, 3점 슛 성공률, 2점 성공률. 어떻게 보면 딱 결과만 놓고 봐도, 수치만 놓고 봐도 높이와 야투를 다 잡고 가는 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뭐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때까지의 지금 KB의 모습 어떻게 보였어요? 김현중 형부터. 네, 이럴 때 항상 사실, 네, 근데... 후배부터 시켜야 돼요. 선배부터 시키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아하. 늘 먼저 해도 돼요. 좋은 팀이네요.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완벽하다는 플레이들이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건 뭐 박지수 선수와 강희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미 상당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확실히 찾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거는 그만큼 김한수 감독님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경험해보지 못한 감독님이지만 되게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의 장점을 확실히 살려줄 줄 아는 지도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되게 잘 나와서 결국 우승까지 이끌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지표들이 우선 굉장히 사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도 해설할 때마다 매번 그 순위표를 보니까 뭐 주요 능력들이 다 1위니까 1위를 안 할 수가 없는 팀?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견고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KB의 그 매첩존이 진짜 잘 만들어진 디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지수를 잘 살리기 위해서 구상이 됐고 연습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움직임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매첩존이 수비할 때. 근데 그 움직임을 모든 선수가 잘 이해하고 있고 소화하고 있다는 게 KB의 연습량을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의 노력도 분명히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KB의 우승이 조금 당연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진경 본부장의 그 매치업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왜요?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바꾸든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김은혜 의원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장점을 가장 잘 끌어내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높이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좋은 슈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어시스트적인 부분에서 뭐 허예은이라는 그런 어시스트 능력을 가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수치적으로도 다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3점 슛 성공률 1위 이런 부분들이 KB스타즈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또한 사실 득점 부분에서도 80득점대의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 쿼터별로 20득점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에게는 더 좀 재미있는 어떤 요소를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벤치나 감독이 원하는 건 수비 농구겠지만 또 팬들이 원하는 건 또 득점 농구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잘 끌어가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득점 1위와 득점 3위, 지난 시즌 득점 1위 박지수, 득점 3위 강희슬이 한 팀에 모였어요. 사실 인사이드와 외곽이니까 뭐 서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결국 공격 기회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결국 그 기회를 나눠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래서 아무리 주득점원인 그 득점이 좋은 선수 한 팀에 모여도 1+1은 2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강희슬은 지금 득점 4위, 그리고 박지수는 1위. 결국 KB는 이걸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이게 그냥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KB가 그런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의 조건을 잘 만들어냈다고 봐야 할까요? 김한수 감독님이 잘 만드신 거죠. 저는 KB 농구를 보면서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쓰는 작전도 되게 다양하고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지수가 포스트업을 할 때 이슬이가 항상 반대 사이드에서 45도나 코너를 지키면서 비었을 때 이거를 넘겨줄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이걸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슈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득점이 유지가 되는, 분명히 말씀하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 포메이션을 만든다는 게 뭐 농구 잘하면 뭐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슬이 옆에 갑자기 다른 친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포메이션이 결국은 수비를 쉽게 만들어주고 그런 걸 깰 수 있는데 그런 매치를 쓸 수 있는 그 대형을 감독님이 만들어 놨고 그걸 선수들이 잘 인식해서 그 움직임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찬스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KB가 굉장히 팀 농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보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농구를. 이 사실 3점 슛 성공률이 KB가 되게 높은데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박지수가 있으니까 뭐 안에서 나오는 패스가 옆에서 오는 패스보다 던지기가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박지수가 안에 있으면 외곽에서 슛 던지기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외부에서 하는데 이제 김현주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하은주, 정선민 이렇게 정말 인사이드가 강한 그 멤버들과 하면서 외곽을 던져봤잖아요. 네. 확실히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신한이 인사이드가 좀 약해졌을 때도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주축으로 올라섰을 때 그랬었고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나요? 크죠. 아, 커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때 못 넣을 때도 뭐 은주 언니가 잡아줄 테니까 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니까 찬스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쏠 수 있고 우리 팀이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게 크고 실제로 그때 세계선수권에서 지수랑도 나가봤다고 했잖아요. 세계대회에서 조금 더 크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지수가 있다는 게 슛을 쏠 때 편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여고생 박지수조차도 그랬었다는 그럼요. 거죠. 지성 그때도 진짜 그런 꾸준히도 잘해줬고 농구도 잘했고. 김은혜 의원은 그러면 현역 시절에 네. 저 사람이 저기 있어서 내가 3점면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 이런 빅맨이 있었나요? 저 많았죠. 사실 계령 언니도 김계령 있었고 선수? 현희 언니도 있었고 누구요? 홍현이 언니. 아 홍현희 선수. 홍현이 언니도 있었고 또 종혜 언니도 이- 있었고 뭐 캐칭 있을 때 당연했고 음. 저도 사실 그때 시즌에 3점슛 상 처음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에 생각해 보면 늘 제가 슛을 던지더라도 슛을 미스하더라도 또 동료들이 리바운드 해줄 테니까 던지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 거기서의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KB가 이것 외에도 또 이제 뭐 주축 선수들 워낙 그 주력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는데 백업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상당히 쏠쏠하게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KB가 분명히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우리은행과 더불어서 가장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큰 팀. 백업이 들어왔을 때 오래 못 버티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한 시즌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김은혜 위원 먼저 얘기해 주시면. 뭐 그런 포맷을 좀 잘 구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시즌에 박신자컵 때 좀 선수들 많이 잘 키웠고 또 우승으로 그거를 결과로 나타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에서의 본인들의 역할을 확실히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뭐 강희슬 선수를 제외하면 30분 이상 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쵸. KB스타즈가. 그러니까 그 10분의 시간만큼은 어느 선수에게든 조금씩이라도 더 주다 보니까 뭐 김소담 선수나 엄서희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도 좀 자기 해야 될 좀 역할들을 좀 잘 찾아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시즌 만에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확실히 부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 벤치를 지키다 들어왔을 때.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역할을 정해주면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겹치지 않고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잘 돼 있고 그걸 하면서 팀이 잘 되고 돌아가니까 그 역할이 또 강화되고 그게 개인의 자신감으로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KB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승률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역할들을 해줬던 선수들이 다 하나하나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박지수의 뭐 이제 우산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특히나 허영 선수 올 시즌 정말 과감해져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은 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신 있게 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내가 이거 놓치면은 게임이 넘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KB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박지수가 잡아줄 거야. 이번에 진짜 정말 여민호 선수나 뭐 강희 선수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번 공격 실패하면은 수비 맞고 다음 공격에서는 지수가 하면 되니까 이슬언니가 넣어줄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하는 플레이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말 좋은 멤버와 농구를 뛰어봤잖아요. 그 김현주 선수 위원도 그랬고 뭐 김은혜 위원도 그 본인이 FA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캐칭이랑도 뛰어봤고 확실히 그런 선수랑 같이 뛰고 있을 때
선수들이 그냥 그 선수한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 플레이 자체도 자신감이 생기는 게 확실히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들은 1, 2, 3쿼터 못하더라도 4쿼터에 어떤 승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완전 뭐 제가 1번 옵션은 아니었지만 뭐 2, 3번 옵션으로 뛰었을 때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뭐 그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그 선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좀 거기에서의 많이 힘을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김현주 선수도 김현주 위원도 같은 점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하신 것처럼 뭐 지수가 다음에 해줄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건 과감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팀에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선수들끼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줘야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집중력도 올라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몫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몫만은 꼭 잘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모이면 그게 서로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룬다기보다는 얘가 또 잘해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고 싶어. 나도 팀에 이만큼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살짝 김현주 위원이 그 주축이 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동료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김현주 위원이 현역 시절에 연습 경기 할 때 그 수비에서 약간 모상 깨지면은 정말 세상 그 서러운 표정으로 선수한테 미안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현주는 한 경기에 3점을 10개를 넣어도 100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선수라고. 왜 저렇게 미안한 게 많아? 막. 나쁜 습관. 미안해 못. 그 KB가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은행한테 패하면서 14연승은 마감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졌다. 김은혜 의원이가 해설이었는데 잘 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겨버리면은 KB는 마지막 6라운드도 다 이기는 거 기록 경신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질 건 아니지만 지더라도 그럼 뭐 6라운드는 저 더 마음 편하게 그 플레이오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을 때 딱이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고 김한수 감독이랑 얘기를 해봐도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봐도 진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김민정이 못 뛸 상황은 아니었다고. 못 뛸 상황은 아니었는데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면 넣었겠지만 그럴 필요 없는 게임이었고 그리고 그날 경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치업 존을 오래 안 썼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 개 시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자체가 일부러 저러나? 약간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은행 역시 죽기 살기로 게임했다는 느낌도 사실 안 들고 했었는데 두 팀 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 근데 우리은행과는 결국 KB가 3승 2패란 말이죠. 다른 팀 어디한테나 졌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챔프전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물론 신한은행과 다른 팀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왜냐면 KB가 우리은행의 독주를 끊고 우승을 한 이후에 챔프전 그 플레이오프에서 우리은행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KB하고 우리은행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특히 KB는 지금 올 시즌에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누구한테도 안 졌거든요. 지금. 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래도 타격감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상대성에서 말하신 대로 한 번도 패배를 다른 팀들한테는 안 안았는데 우리은행한테 한 번 진 거는 한 번 약간 삐끗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팀한테 2번 진 거는 다음에도 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은행이 마지막 경기를 잡은 건 의미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 또 포스트 시즌엔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기에는 KB가 굉장히 단단하기는 해요. 준비도 잘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다 역할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은행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감독 코치님이 그 부분이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이 볼 때. 네. 뭐
그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두 번을 또 잡아냈고 또 정말 챔프전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두 팀이 이제 정말 정규리그는 로테이션으로 지금 랜덤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챔프전에서는 같은 팀하고 만날 때 어떤 그런 큰 경기에서의 노하우는 위성호 감독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또 한 팀과 계속 맞대결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뭐 예를 들어서 1라운드 1차전에서 이런 경기를 했으면 2차전에서는 남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전략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머리 싸움이 두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KB의 강점, KB가 무서운 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물론 염유나 최희진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주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지수, 강희슬, 허예은 그리고 뭐 김민정까지 30대인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주축인 선수들이 전부 다 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KB는 결국 올해가 왕조를 시작해가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어쨌든 예측도 가능은 하거든요. 어쨌든 두 분 다 왕조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과연 KB는 그런 과거의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든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그런 팀들만큼 정말 리그를 압도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뭐 올해가 가장 고비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김한성 감독님이 물론 정규리그까지 너무나 잘 이끌어 오셨고 또 선수들도 잘 이행을 했는데 올해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험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KB가 앞으로는 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한 팀의 악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려주세요, 여기. 이게 우리은행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 팀의 독주가 계속되면은 좀 리그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KB가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 그거잖아요. 내년에 KB는 올해보다 좀 더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KB스타즈가 1, 2년 우승했다고 네. 뭐 3년, 5년 이내에 우승을 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독주가 오래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6년씩 그렇죠. 이렇게 네.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0년 중반 후반대로 신한은행이 독주를 했고 또 2012년부터는 우리은행이 독주를 독주를 했고, 했는데 그 시기를 보자면 우리가 좀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팀이 아주 독주를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린 거지 네. 한두 번 KB스타즈가 우승을 한다고 그러니까 리그의 당장 질문에 바꿔자,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이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저를 되게 아니요. 악마의 편집으로 저를 몰고 아니 가지 악마 마세요. 그 악마 편집장. 악마 편집장. 아니, 그러나 우리 지금 시간이 자 본인도 얘기해 주세요. 진정한 강팀으로 진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역대급의 강팀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경험까지 쌓이게 되면 진짜 범접할 수 없는 팀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또 이렇게 지도자분이 계시잖아요. 끌고 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강해질 거라고 예상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역대 팀들 중에서 이 시즌에 이 팀이 진짜 WKB의 역사에 제일 셌던 팀이지라고 탁 그냥 떠오르는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다른 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팀은 어디다? 김은혜 의원. 신한은행 언제? 몇 년이라고는 말. 그쵸. 약간 헷갈려요. 약간 시기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2005년에서 7년 사이 그 시기에 뭐 하은주 선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전주현 코치님, 정선민 코치님, 뭐 단비, 유나, 뭐 연주도 있었고, 네, 뭐 그 시기가 정말 신한은행은 이연화, 네, 이연화뿐만 아니라 강영숙 뭐 이런. 네, 다 있을 시기는 사실 어느 한 포지션 빈틈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좀 강했다. 경기할 때 죽을 맛이었습니까? 당연하죠. 우선 신한은행은 몸싸움이 정말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과만 게임을 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온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김현주 위원은 딱 떠오른 팀. 저도 사실
제가 속했었던 팀이긴 했지만 저도 사실 벤치에서 바라본 시간이 더 길기는 했거든요. 네네. 언니가 말씀하셨던 시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 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우승을 했을 때 인형들을 주셨었는데 백호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범띠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정규리그 40경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아마 2패인지 4패인지 그 사이 정도 패가 있는데 우리은행이 기록 깨기 전에 아마 최고 승률이었을 네,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때 진짜 뭐 뛰고 있는 언니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막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막 벤치에서도 막 농신이야 막 이러면서 뭐 그런데 조직력도 너무 강했고요. 네. 우선 또 수비만 할 수 있는 수비 전문 선수도 있었고 네. 진미정 미정 선수. 언니. 네, 진미정 선수. 좀 어떤 포지션에서 꼭 그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선수들이 어떤 적재적소한 시기에 딱 나와줬고 그런 역할을 할 때 뭐 한채진, 네, 김현주 선수가 슈터로서 잠시 나왔다가 뭐 약간 그런 어떤 포인트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미정 선수는 김은혜 의원이 제일 힘들던 선수잖아요. 네. 볼도 못 잡게 한다고. 너무 아우. 정말 이 디나이 디펜스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은 팀이었는데 연습할 때 많이 당했나요? 언니는 그래도 경기할 때만 만나잖아요. 전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약간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강아지처럼 잘 뛰어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때 왜냐면 상대 연습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상대 슈터 변현아 언니 있죠. 저기 뭐 김지윤 언니 있죠. 막 이런데 이제 슈터 역할은 제가 거의 했었어요. 상대편에서 할 때.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미친 듯이 뛰어다니라고 하시거든요. 스크린 막, 왜냐면 그때 막 트리플 스크린 받고, 막 투 스크린 받고, 막 이러니까 팔자 뛰어도 연원이 엄청 많이 뛰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정 언니가 제 이게 수비 상대로 하시는데, 코트 밖에서 뛰어다녀야 돼요. 언니가 몸싸움을 하면, 아, 이게 코트면 난 여기서 뛰어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WKBL의 스크린을 보면 선수들이 빠져나갈 때 그 스크리너한테 부딪혀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진미정 선수 같은 경우는 스크리너가 서 있으면 거기를 스크린을 못 받게 얘를 네. 이게 정말 교묘하게 자기 그것도 공격자를 몸으로 딱 붙여서 파울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몸을 파울 진짜 안 잘 나게 쓰니까. 밀어요. 네. 이게 진짜 파울이 아니에요. 몸으로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몸으로 딱 밀고 스크린에 안 걸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언니가. 근데 저는 연습할 때 그 반대가 상황이 되면은 스크리너는 영숙 언니. 강영숙의 진미정. 네, 그러면 저는 계속 찌부당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진짜 농구 많이 배웠어요. 아니, 살짝 그 김현주 의원이 했던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 게 역시 김단비 선수가 아, 그쵸. 똑같은, 저희 같이 자랐거든요. 그 변현아 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미정이 붙어서 그걸 하고 나면은 임달식 감독, 당시 임달식 감독님이 경기 삑 하고 휘슬을 분다. 부는 순간에 자기 느낌이 온다고. 나 때문에 불었다. 딱 그렇게 놓고 딱 하는 얘기가 변현아가 농구를 그렇게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나도 알지 연아 언니 농구 이렇게 안 하는 거.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변현아를 하지 김단비를 여기서 하고 있겠냐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러면서 계속 감독을 못 보니까 지미정 선수 보면서 언니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눈 마주치면 고개 숙이고 많이 힘들었다고. 아, 당시에 신나은행.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3승 2패할 때 우리은행도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용병이 있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용병이 없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박혜진, 임영희 그리고 양지 가드 포드 센터가 다 있는 데다가 거기에 외국인 선수가 존크렐 선수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백업 용병이 모니카 커리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정말 강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승하 선수가 부상 없이 만약에 계속했다면은 여기에 이승하까지 있는 거면은 와,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그런 얘기지만 과연 KB가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또 정말 역대 왕조들이 그렸던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팀입니다. 17승 8패, 3위 신한은행과 3경기 차, 아직 2위 확정 안 했지만 5경기밖에 안 남았다는 걸 보면은 뭐 2위를 확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5라운드 5연승입니다. 위성호 감독이 말하는 우리 농구. 무조건 계속 뭐 이기고 지고보다 우리 농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은행의 우리 농구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5라운드를 보면서 우리은행은 어쨌든 팀 농구를 하는 팀이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박지원 선수 슬럼프라든지 뭐
선수들 부상 때문에 계속 약간 톱니바퀴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이게 결국은 시즌을 완성해 가면서 조금씩 그 부분이 다시 원래처럼 잘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곽포 확률이 막 엄청 높아지고 이렇게 조금 색깔이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도 색깔은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박지현 선수가 좀 슬럼프에서 벗어난 게 확실히 이렇게 유성 감독이 얘기했던 우리 농구에 좀 어떤 포인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역시나 키플레이어는 박지현 선수였다고 보고요. 이제 사실 키플레이어라고 꼽은 거는 이제 박혜진이라는 주 득점원 어떤 스코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박지현이 얼마만큼 좀 잘 본인의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박혜진의 득점력이 상승한 모습이 딱 거기 이제 라운드에서 느껴졌거든요. 4라운드 때 사실 우리은행이 2승 3패를 했는데 박혜진 선수가 득점을 15점 정도 했고 3점 슛은 1.2개 한 2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5라운드 때 박지현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를 보면은 박혜진 선수가 3점슛 평균 2.4개를 했고 50% 성공률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공격을 박혜진 선수가 어떤 체력적인 부담에서 좀 덜었기 때문에 슈팅 확률도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박지현 선수가 1번 볼 핸들러 역할로 나서면 그렇죠. 이제 김진희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진희 선수가 좀 백업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거기서의 동선 정리도 조금 확실히 더 다양한 동선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은행이 일단 수비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공격적인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냥 외곽이 정말 무섭게 터지면서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은행 하면 수비였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은행이 여전히 올 시즌도 최소 실점 1위 팀이긴 한데 근데 예전보다는 수비가 정말 우리은행의 수비는 질식시키는 수비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올해는 그렇다고 실점을 안 하는 수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약간 박지현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사실 수비 연습할 때 많이 혼나더라고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는 좀 박지현 선수가 보완할 점이 좀 많은지,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한번 얘기를 했던 센터가 없을 뿐 모든 포지션이 높이가 좋아서 미스매치를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수비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그걸 역으로 이용할 때 외곽에서 달려나가는 수비가 많이 좀 힘들고 아직까지 안 잡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은혜 위원 먼저 얘기하신다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평균적인 신장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뒷선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앞선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뭐 홍보람, 박혜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람 선수도 대부분 좀 요즘 주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최희샘 선수가 벤치에서 그렇죠. 스타팅을 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수비에서 포지션 밸런스 때문이라고 저는 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추는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어떤 전력면으로 봤을 때는 박혜진, 박지연, 김정은, 최희샘, 김소니아 이렇게 나가는 게 베스트 라인업이지만 이렇게 뛰게 될 경우는 뭐 어떤 포지션에서의 밸런스는 좀 무너지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공격이든 수비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진희 선수를 1번으로 세웠다가 홍보람 선수를 2번으로 넣었다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나타나고 있는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뭐 3점 차 이내 접전에서의 승률이 예전 같지 않다. 근데 그거는 뭐 좀 지금처럼 갖춰지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은행은 결국 단기전을 가게 되면은 7인 로테이션을 쓸 거다. 네. 결국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김정은, 박혜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의 40분을 버텨주는 선수들이라고 봤던 이 선수들이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사실 박혜진에 대해서도 뭐 38분 뛰던 선수인데 유성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볼 핸들러는 아무래도 박혜진이 더 안정감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박지현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도 있고 박혜진이 공격 수비를 다 하기에는 이제는 이게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올 시즌에는 뭐 내년에는 뭐 좀 잡아가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전을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은행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거는 김은혜 의원이 잘 아는 거지만 유성 감독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체력 훈련을 바짝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기를 벌이더라도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위 감독님은 사실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말은 하시거든요. 좀 그렇게 잡아갈지 좀 어떻게 보세요? 연주도 위 감독님이랑 많이 해봤어요. 네. 아 그쵸. 네. 신한은행 코치로서만. 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은행의 가장 큰 약점은 선수층이 너무 얇다는 거잖아요. 선수를 돌려서 쓸 수 있는 그게 너무 활용할 수 있는 선수층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 같은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약간 도박. 네, 그런 부분은 특히 그 말하신 대로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감독님도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라운드 때 지연이는 경기를 많이 뛰면서 사실 경기 시간 거의 다 소화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경기에서 올리려고 하고 기존에 그냥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은행 수비는 우리는 수비가 약해졌다는 부분보다는 다른 팀들의 공격력이 저는 사실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공격 농구로 변하는 느낌이 여자 농구도 이제 확실하게 특히 감독님들이 이제 많이 바뀌시면서 농구의 공격의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팀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수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슨 때려 부수듯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정해진 농구 길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수비는 우리은행이 정말 잘했지만 사실 뭐 농구 조금씩은 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막농구가 제일 무섭거든요. 못 막아요.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사람을 막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변수가 많아서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알면서 내가 몸이 못 움직이거나 해서 뚫리는 거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대를 막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의 수비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그런 그 원래 기존의 그 농구 틀에서 움직이던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실점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1위를 지키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 6라운드 우리은행은 결국 굳이 이기는 농구보다는 여전히 지금 했던 것처럼 컨디션 찾아가면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겠죠. 이기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플레이오프나 큰 경기를 앞두고는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예전에는 그 전에 승수를 많이 쌓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 조절해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거를 승수를 쌓아서 플레이오프를 도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김은혜 위원의 친정이지만 친정이라는 게 잘 기억나지 않는 우리은행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친정이라는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김현주 위원의 그 원클럽 팀 신한은행 14승 11패로 지금 3위. 우리은행이랑 상당히 2위 싸움을 했는데 4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3위로 내려왔는데 이미 삼성생명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역시 이 팀도 4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3위를 확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신한은행이 4연패 뭐 기사로는 4연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위기 흔들린다고 하지만 별로 타격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5라운드에서 4연패를 당했어요. 신한은행의 4연패 5라운드 또 김단비도 없이 뛰었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신한은행이잖아요. 아, 네. 우선은 많은 걸 시도해봤던 5라운드라고 생각하고요. 군하단 감독 대행으로서. 신한은행이 시즌 전에 예상했던 건 사실은 큰 기대가 없었잖아요. 주변에서 모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사실 시즌에 대한 기대 충족치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부담이 없다. 포스트 시즌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5라운드를 준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김단비 선수의 부상이 겹쳤기 때문에 더욱더 김단비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큰 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단비가 없을 때 어떤 농구를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시도해 본다고 느꼈거든요. 5라운드 내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시도하는데 조금 더 의의가 있었던 라운드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어쨌든 군하당 감독님도 감독으로서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약간 이 5라운드가 신한은행에게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했어요. 왜냐면 잘 되고 있었던 팀인데 여러 도전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못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다시 6라운드를 재정비해서 포스트 시즌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준비나 그게 꼭 필요한 5라운드였나?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네. 김은혜 위원이 볼 때는 어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김단비 선수가 빠졌던 경기들을 보면 신한은행이 뭔가 자꾸 시도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김혜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라운드 초반에 보여줬던 그 신한의 어떤 파괴력 이런 부분까지는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좀 그런 몸놀림이 네, 아니었죠. 몸놀림이 예전 같지는 아직은 돌아오지 못한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더 시도해 보기 위해서 좀 김단비 선수에게 오히려 휴식을 좀 주면서 어떤 그 김단비 선수의 역할을 또 김혜나 선수에게 좀 기대했던 슬래셔로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김단비 선수가 빠져서 패배를 당한 건 높이 싸움이죠. 리바운드 부분에서 확실히 어떤 슛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슛은 신한은행이 여전히 연패당하는 기간에도 잘 터졌어요. 근데 뭐 평균 8개 이상의 슛을 터지긴 했지만 리바운드가 최하위였거든요. 원래 팀 평균이 40개 정도 잡는데 그렇죠. 김단비 선수가 없었던 경기에서는 29.6개, 맞아요. 30개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어떤 공격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리바운드 이런 제공권에서 좀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한은행이 대표 차출이 일단 김단비 한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김단비도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단기전인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이제 우리은행을 이기고 챔프전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빠듯하게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매경기 김단비가 40분을 뛸 수는 없단 말이죠. 김단비가 없는 시간에 어떻게 농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맞춰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자 김단비가 없는 동안에 지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생겼어요. 지금 신한은행이. 그렇죠. 네. 그리고 김혜나도 몸 상태가 올라올 거고 그리고 뭐 김현이라던가 곽주영 지금 그리고 약간 회복이 필요했던 선수들 뭐 유승희 선수 뭐 한치인 선수는 뭐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말 많이 게임을 뛰고 있고 이 선수들이 좀 어쨌든 간에 좀 체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모든 팀들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신한은행이 휴식 이후에 가장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신한은행은 좀 6라운드를 좀 어떻게 꾸려갈까요? 신한은행도 6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6라운드를 치르는 모든 팀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신한은행은 사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가장 그 6라운드 시작과 이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가 포스트 시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보다도 조금 더 힘줘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은혜 위원. 저는 그냥 좀 계속 시험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만날 팀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팀은 또 정해져 있고 어떤 카드를 좀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약간 군하당 감독 때문에 약간 이런 머리 쓰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지금 카드를 노출하기보다는 김단비 선수가 없을 때에 좀 다양한 시험도 해보고 하면서 6라운드는 그냥 어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라운드에서의 우리은행과의 신한은행의 대결은 정말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됐는데 약간 뭐 사실 신한은행이 좀 더 이렇게 맞춰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신한은행이 자 우리가 우리은행한테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라는 카드를 내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그쵸, 네. 그리고 위성호 감독님은 뭐 당연히 안 내실 분이고 네. 네, 위성호 감독님은 이미 너무 색깔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좀 6라운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경기는 좀 그럼 가장 재미없는 경기가 될까요? 아니면 뜻밖의 제일 재미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카드를 꺼내지 않을 뿐이지 예를 들면 뭐 전술이나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을 뿐이지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자면 정말 두 팀 다 4쿼터 내내 맨투맨으로만 전 경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재미없는 승부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실 부분에서. 좀 뭐 감독님들이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고 저도 되라고 생각하는 분은 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들을 놓고 봤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 붙는다면은 어디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두 분 다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묻지 않을게요. 3판 2승제인데 2차전에서 끝날 것 같으세요? 3차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 3차전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갈 것 같아요. 저도 두 아, 팀은 그래요? 3차전 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제일 그래도 경기를 치열하게 했던 두 팀이라 네. 사실 그게 3차전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가는 게 3차전 가는 감독님들한테 제일 힘든 건데 차라리 두 게임 만에 떨어지는 게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떨어지는 게 낫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머리 아프고 이런 거 다치면은 그래도 두 게임 만에 끝나는 게 낫지라 생각할 힘든 텐데 시간이죠. 네. 하지만 팬들에게는 제일 재밌는 게 3차전까지 네. 가는 거죠. 네. 두 분의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를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독님의 고난을 통해서 팬들이 좀 더 기쁘기를. 그럼요. 네. 자, 다음 팀 삼성생명입니다. 9승 16패로 5라운드까지 마쳤고요. BNK하고 이제 라운드별 1승이냐 2승이냐 그 싸움만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순위가 1위, 2위, 3위는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최하위 하나원큐도 지금 이거를 탈꼴찌의 확률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생명과 BNK가 이제 4위냐 5위냐 요 싸움만 남겨놓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삼성생명에서는 그렇게 반갑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역대 가장 무기력한 디펜딩 챔피언인 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지난 라운드도 사실 임금배 감독님이 뭐 시즌 내내 젊은 선수들 2쿼터에 기용하면서 4쿼터에 하는 것과 2쿼터는 다르다. 우리는 뭐 승리하는 것, 뭐 이것 이상의 더 큰 목표과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5라운드에서는 뭐 주전 선수들 이주현 선수는 뭐 평균 40분 이상을 뛰었어요. 영장하는 바람에. 뭐 배윤 선수도 뭐 38분 뛰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크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삼성생명의 지금 농구 좀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위원부터 말씀하시죠. 왜 저한테 말씀? 아무래도 약간 오늘 게스트니까 좀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좀 물을 마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김은혜 위원 표정이 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왜 또 나한테 생명 얘기 늘 많이 하니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 근데 왜냐면 약간 큰 어떤 삼성생명에서 좀 다른 시선을 기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예. 저희는 용기를 사실 내볼게요. 삼성생명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시선적으로 우리가 좀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네.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삼성생명의 농구 좀 어떻게 보세요? 연기를 내보자면은 네. 좀 유튜브니까 화이팅! 네, 화이팅! 아니, 방금 기자님이 얘기하실 때 느낀 건데 그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하셨던 부분이랑 성적이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지금까지 모습은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금 희망을 가지자면 그래도 삼성생명이 이전 시즌에도 이 기간에 잘 못하다가 마지막 라운드부터 좀 올라가면서 결국 진짜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다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네. 하지만 연달아 이러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네. 사실은. 네. 그때랑은 가장 다른 게 팀에 이제 베테랑이 배현 선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6라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지셨던 초심을 가지고 가신다면 삼성생명을 활용할 카드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 건 확실히 맞고 또 선수들의 개성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즌 초반만큼 선수들을 가장 많이 돌리는 팀 중에 하나였잖아요, 삼성이. 그쵸. 그 부분만 활용을 해도 조금 더 활기 있는 모습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하고 싶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단이 진짜 뚜렷한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 컬러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너무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보다 그 단점의 노출이 더 크다 보니까 좀 거기서의 어떤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경기력이 무너질 때 확 무너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점으로 보자면 스틸에 이은 속공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빠른 농구
빠른 농구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배윤이라는 베테랑이 있기 때문에 좀 안에서 빠져나오는 슛들이 연결이 됐을 때는 삼성생명의 경기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그런 슛들이 안 들어갈 때 좀 거기서의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하고 삼성생명이 올 시즌에 야투 성공률 꼴찌거든요. 네, 40%대도 되지 않는 야투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속공으로 밀고 가져가는 공격 빠른 농구를 장점으로 하면 야투 성공률이 높아야 올라가야 되는 되는데. 게 그렇죠. 네. 네. 당연한 건데 거기서 야투가 떨어지는 부분도 되게 아쉽고 또 리바운드도 지난 시즌까지 1위였었는데 올 시즌 보면 꼴찌죠. 리바운드도 꼴찌.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다 이렇게 좀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KB를 얘기할 때 그 모든 지표에서 정말 1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삼성은 뭐 가장 무기력한 챔피언이다,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표를 보면은 4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놀라워요. 득점, 2점 슛, 2점 슛 성공률, 리바운드 꼴찌, 블록 슛, 3점 슛, 3점 슛 성공률, 자유투 5위, 어시스트 4위. 근데 최소 실점이 3위예요. 그럼 수비는 좀 되고 있구나. 제일 잘한 거 말씀하신 대로 스틸 1위거든요. 근데 파울도 많아요. 이 팀은. 스틸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봐야 될 게 스틸 1위인데 그럼 스틸을 제일 못하는 팀이 어디냐? KB예요. 1위 팀. 그럼 두 번째로 못하는 팀 어디냐?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우리은행은 실점도 또 많지 않고 수비가 제일 강한 팀이라고 하는데 스틸도 안 많아요. 그냥 이 팀은. 그냥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스틸 1위라는 게 삼성생명한테 과연 그냥 이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일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점 슛인데 그 KB의 매치업 존을 얘기할 때 사실 그 존 디펜스를 항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안으로 나갔다 밖으로 빠져가지고 외곽 들어가면은 그럼 그 존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알면서 못 깨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삼성생명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팀은 존을 잘 쓰는 팀한테는 방법을 못 찾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외곽에서 오픈이 나도 사실 오픈기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삼진 성공률이 지금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근데 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본 경기였는데 KB하고 경기에서 크게 쥐고 있다가 박지성 선수가 나간 사이에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3점 차까지가 좁혀졌을 때도 이 경기가 뒤집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안 들었던 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삼성생명은 점수가 벌어진 다음에 3점 슛이 되게 잘 들어가요. 근데 타이트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들어갔던 경기는 이겼어요. BNK전이라던가 우리은행전 이겼을 때. 근데 KB하고의 경기에서는 제가 좀 혹평을 할 때 그 김은혜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생명 공격을 보면은 배윤이 하던가 배윤이 빼준 거 3점 던지던가 두 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KB랑 할 때는 배윤이 지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은혜 위원이 맞아요 틀려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네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아쉬워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점 슛이나 3점 슛 성공률적인 면에서는 뭐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수치적으로 또 비슷하다는 거는 저는 KB스타즈전에서 KB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존 디펜스만 그쵸, 섰어요. 맞아요. 3점 슛을 얻어 맞아도 섰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3점 슛이 위협적이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 3점 슛 한두 개 터지면 좀 수비 변형을 주잖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했던 건 그냥 그래도 배윤 이기니까. 막는 거에만 치중하면 이 팀은 뭐 외곽이 터지더라도 그리 무서운 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이주현 선수가 KB랑 할 때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주현이 KB랑 할 때 40점을 넣는다고 과연 삼성이 KB를 이길 수 있을까? 잘하는 건 정말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주현이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다른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자 그럼 삼성생명 이제 배윤에 대한 그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삼성생명이 작년에는 정말 6라운드 막판부터 해가지고 뭔가 플레이오프에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때 삼성생명에게 좋았던 장점은 6라운드 내내 체력 관리와 자기들 연습 솔직히 당장의 승패를 내려놓고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1, 2, 3위가 오히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끝까지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삼성생명이 좀 가장 아픈 부분일 텐데 결국 작년 플레이오프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지분의 90%를 갖고 있는 김한별과 김보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전세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삼성생명의 가장 큰 약점은 김한별, 김보미처럼
코트에서 못된 선수가 없는 것 같다. 좀 성격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는 걸어서는 못 가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갖고 농구를 하는 선수가 그런 의지가 사실 제일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보미 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누가 지금 삼성에서 제일 독하냐? 본인처럼 독한 선수, 못된 선수라고 하니까 난 못되지 않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박하나 정도 좀 그런 걸 갖고 있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서 강한 선수는 좀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좀 느끼거든요. 6라운드 어쨌든 삼성에게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삼성 팬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보면서 공방기 이후에 변화가 가장 많이 안 나타난 팀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계속 저는 못된 제가 걱정했잖아요. 못된 플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농구장에서 필요한 플레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삼성생명의 농구를 보고 있으면 굳은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구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추구하시는 농구나 이런 게 굳은 일을 하는 선수들이 심하게 표현할 땐 배제된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포스트 시즌에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선수는 이명관 선수였는데 아, 네. 수비도 되게 열심히 해주고 근데 공격력도 되게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명관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경기 시즌 내내 보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뛰어야 경기를 뛰고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팀의 상승작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김보미 선수나 김한별 선수가 해줬었고 그걸 보고 그 친구들이 따라하면서 작년에 포스트 시즌이 완성이 됐다고 시너지 효과가 생각해요. 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없는 게 삼성생명이 무기력하게까지 보이는 상황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6라운드에 좀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걱정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단기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경험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라서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낌이 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이런 마인드를 갖고 변신, 체인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삼성 선생님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김은혜 의원 이번에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감독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본인 스타일이 네,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되게 간절함을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수들이 간절함 있는 선수를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 간절한 선수는 좋아하지만 못된 선수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못된 역할이라는 게 어떤 도끼 있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코트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을 되게 좀 원하시다 보니까 삼성생명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정말 그냥 열심히는 해요. 진짜 열심히는 그쵸. 하는데 어떤 번뜩이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허이은 선수나 이런 재치 있는 이런 움직임은 좀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틀을 만들고 6라운드 때 좀 더 역할이 좀 많아지려면 저는 그냥 늘 삼성생명 좀 강유림 선수가 선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BNK예요. 8승 17패. 정말 5라운드가 못내 아쉬운 팀인데 사실 뒤집을 수도 있었던 라운드였는데 결국 맞대결에서 삼성한테 졌던 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2초를 이기면서 게임을 잡아내면서 정말 기사회생했다. 이 경기를 만약에 내줘서 2게임 차가 됐으면은 6라운드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을 하게 되긴 됐지만 될 듯 모자란 2%란 말이죠. 좀 BNK의 5라운드 경기 어떻게 보였어요? 김현중 의원은 뭐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얘기해도 괜찮고요. 김은혜 의원은 뭐 4라운드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은 처음이시니까. BNK는 시즌 내내 그래도 성장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즌 초반이랑 중반 이 팀의 플레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느낄 정도로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런 플레이가 결국은 박정훈 감독님의 플레이 스타일이 시즌을 지나면서 입혀졌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농구를 알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이해해 가면서 조금씩 플레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한별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BNK에서 뭐 시즌 초반 막 힘든 모습도 보였지만 어쨌든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됐던 BNK의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위기를 넘겨주고 있고 그러니까 잘 만든 어쨌든 힘들지만 잘 끌고 오거나 잘 만든 게임의 마무리가 흔들릴 때 그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도 BNK가 8승을 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부족한 경험을 조금 채워나가기만 하면 훨씬 무서운 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6라운드를 전 조금 기대하는 게 마지막 신한과의 경기가 우선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팀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보다. 그런 경험이 훨씬 많이 필요했던 선수들이 네,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경험이 다른 경기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 경기라고 한참 쉰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재정비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경기를 졌으면 사실 BNK가 정말 힘든 6라운드를 준비할 때 굉장히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경기를 이긴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마지막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남았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모닥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BNK에게는? 되게 고급 언어 구사 나왔죠. 그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 정말 은퇴 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방송 중이니까 폭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땠어요? BNK? 분위기를 진짜 많이 타는 팀인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 그랬는데 이제 네. 사실 하위권 팀인 것 치고는 뭐 3연승도 있었고 그렇죠. 분위기를 탈 때는 이 팀은 정말 뭐 KB스타즈나 우리은행에도 위협적인 팀이 될 만큼 좀 BNK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아쉬웠던 게 늘 이 마지막에 불안했던 4쿼터.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김한별 선수가 채워주고 있는 게 이제 그게 신한행전에서 딱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쿼터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을 점차를 좁히고 또 역전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으로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 5라운드에서 정말 가장 중요했던 삼성과의 경기. 이 경기에서 사실 김한별 선수가 못했다를 떠나서 삼성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김한별은 골 밑에서 싸움박질을 하면서 솔직히 삼성생명이 그런 김한별한테 가장 적응이 안 돼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습할 때 김한별이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우리 착한 킴 언니가 이 안에서 우리한테 왜 이러지 제일 당황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역할이 좀 적었고 KB한테 패할 때도 보면은 김한별이 좀 더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워리어 같은 모습 그런 걸 보여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삼성이 아닐까 싶은데 왜 좀 약간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라면은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것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언론상에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 거는 그 경기들에서는 안혜지 선수였단 말이죠. 안혜지 선수의 사실 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올 시즌 강하정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강하정 선수가 정말 괜찮게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오픈 찬스에 강하정을 너무 안 봐주고 있다. 리딩 가든데 그리고 리그 어시스트 1위인 선수 사실 지난 시즌 놓쳤지만 몇 년 관계에서 그랬던 선수인데 그랬던 것 치고 너무 진한한테만 집중하고 있지 않냐. 그런 플레이에서 놓친 것 몇 개가 승부에 좀 영향을 주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가드가 완벽하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김한별 선수가 더 오히려 포지셔닝을 안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혜지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김한별의 좀 체력과 좀 어떤 쏟을 때 쭉 그럴 수는 없으니까 쏟을 때 쏟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관리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안혜지 선수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어떤 경험이냐면 그 경기가 그 시간이 짧다는 게 아니라 김한별 선수나 강하정 선수랑 손을 맞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안혜지 선수도 아직은 그 경기를 뛰면서 뭐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만큼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요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 손발을 많이 맞추지 않은 선수들이랑 뛸 때 사실 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면 시야가 넓고 다 잘 보일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선수들이 시야가 좀 좁아지는 아, 경우가 있거든요. 전 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더 확실한 걸 찾고 정확한 걸 찾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해왔던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한 선수를 찾게 되는 버릇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인식해서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안희지 선수가 팀에 남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준비할 수 않을까.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면 말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6라운드 때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의원이 볼 때는.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안혜지 선수가 어시스트에 능한 선수이고 어시스트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뭐 그동안의 플레이 스타일, BNK의 어떤 그동안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정말 딱 슈터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슈터의 움직임을 살리는 움직임보다는 안으로 꽂아주는 패스에 어시스트가 늘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좀 그런 플레이들이 아쉽기는 했는데 오히려 뭐 진한이나 이소희 선수가 빠진 이 시기를 좀 잘 정비해서 또 강하정 선수와의 호흡, 또 김한별 선수와의 호흡을 좀 잘 맞추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김한별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은 저는 스스로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6라운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총력을 다하면서 4위 싸움이 계속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체력 안배 부분은 늘 김한별 선수는 본인이 조금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경기를 뛰면서도. 네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는 좀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어떤 호흡적인 부분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과 BNK 지금 한 경기 차입니다. 맞대결에선 3승 2패로 삼성생명이 우위예요. 근데 골득실은 오히려 BNK가 앞서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마지막 6라운드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KB 1위 순위로 상위 세 팀이 순위를 확정지었다는 게 사실 변수거든요. 결국 이 상위 세 팀은 총력전을 해도 할 말이 없고 플레이오프 준비한다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막말로 상위 팀이 이러면 안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느 종목 어느 스포츠를 보더라도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순위를 확정한 팀은 상대 고르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더 편한 상대 고르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KB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모두 BNK가 삼성생명보다 단기전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KB의 파트너가 삼성생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KB, BNK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입장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KB의 첫 경기가 휴식 이후 첫 경기가 삼성생명이에요. 그리고 BNK는 하필 리그 마첫 경기가 우리은행, 신한은행이거든요. 이 6라운드에서 두 팀의 대결은 상위 팀들의 어떤 경기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은 결국 그냥 본인들의 맞대결에서 결정이 날까요? 맞대결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상 그걸로 결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여자농구 정서상 이렇게 대놓고 상대 고르기가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요새는 뭐 승부 조작이나 이렇게 보시는 눈들도 그런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팀의 컨디션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상대 고르기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랑 할 때 주전들을 투입했다면은 BNK랑 할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랑 할 때 우리가 백업을 돌리면서 로테이션 했다면 이 팀도 똑같은 조건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민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위 팀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경 쓰이고 골치가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변수는 되겠지만 또 그 상황에서 뭐 이 팀에 누가 부상이거나 안 좋으면 또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결국 6라운드 서로 맞대결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은혜 의원이 볼 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분 다 현역 시절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해놓고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이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기자들은 선수들과 별개로 감독님한테 그걸 물어보거든요. 항상 네. 남은 경기는 총력전을 그러니까 고를 겁니까라는 얘기는 안 묻고 네. 총력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안배를 하실 겁니까라고 묻는데 이제 감독님들이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경기는 어떻게 할 거다. 주로 감독님들이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 시점에? 근데 선수들한테는 절대 그런 절대 얘기 안 얘기 안 하세요. 해요. 아무런 감독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누군가 부상이 돼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더 뛰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뛰는 선수들한테는 특히 당연히 청력을 다하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냥 순위가 확정되면 그냥 그 정도 변화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부상이 있어도 참고 뛰어야 됐으면 이거를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아까 변화지. 김민정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김민정 선수도 더 뛸 수는 있지만 안 뛰었던 것처럼 그 정도? 어떤 컨디션적으로 선수들이 막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선수들한테 너희가 뭐 경기 조절해라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죠. 자, 그럼 사실 이거는 매번 녹화 때마다 해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삼성생명과 BNK 어디가 4등 할까요? 어디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어디가 좀 더 앞설 것 같다. 김현주 의원. 아 이렇게 페이크를. 저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제 그렇죠. 생각이니까 저는 BNK가 조금 더 확률이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하는 게 분위기를 조금 더 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중심을 잡아줄 김한별 선수가 있는 게 또 큰 힘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거의 비슷하다 생각한다면 BNK가 조금은 조금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생명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시즌 전에 예측을 해놓고 녹화 시작 이후로는 계속 BNK의 우위를 예상하고 있는 김은혜 위원이 볼 때는 저도 근데 BNK가 조금 더 그래도 지금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또 강하정 선수가 이제 또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합류하고 하게 된다면 BNK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원큐입니다. 네, 4승 21패, 승률 1할 6푼. 사실 최하위가 결정이 됐고 예전에 한번 사실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가 제일 힘들다. 그 순위가 최하위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없다는 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이 경기를 치르는 때는 김정은 선수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진짜 몇 년 동안 그 트래직 넘버라고 하죠. 그 탈락 숫자가 돌아가다가 딱 결정이 됐을 때 진짜 코트 그 경기장 오다가 버스에서 울 뻔한 적도 있었다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좀 힘든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굳이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창단 후 하나원큐는 한 번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꼴찌를 해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들의 계절이 물론 작년에는 전승을 했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아쉽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짧게 놓고 보면은 좀 하나원큐가 그래도 뭔가 좀 가장 이번 시즌 전체에서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하나원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나하나 뭐 좀 어땠냐 이런 걸 좀 묻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원큐 팬들 입장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김은혜 의원이 또 아마 같은 얘기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김현주 의원도 김은혜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건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원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마지막 남은 5경기 하나원큐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좀 어떤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수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선수들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원큐는 그래도 지난번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기 이후에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안타 활약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이 하나원큐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팀만큼 무서운 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면 조금 더 그래도 나아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올라온 선수들이 김미연 선수나
정예림 정유림 선수. 선수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신지현 선수나 양인영 선수도 조금 부담이 덜해지니까 경기력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경험도 적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질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 선수가 또 약간 부상이 있었지만 워낙 활기 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서로 잘하고 있는데 아직 서로 잘 살려줄 줄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연습을 통해서 또 완전체로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언제 쉬고 언제 해야 할지 서로 어떻게 이걸 배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게 아마 남은 라운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은혜 위원님. 네, 뭐 국가대표 차출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일 것 같고, 뭐 팀 입장이든 어떤 뭐 사실 자존심일 수도 특정, 있고. 네, 특정 선수단 간에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또 어쨌든 이미 이제 선수들은 다 결정이 나가 됐으니까. 있는 상황이고 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이 6라운드를 위해서 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행히도 뭐 지난 시즌에 6라운드 또 전승을 했잖아요. 네, 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도 이 팀 특성상 좀 그런 동기부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 자꾸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끌어올려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신지현 양희영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도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노출할 수 있는, 스스로의 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역할을 보고 싶은 선수가 있으세요? 역할을 보고 싶은 선수요? 좀 뭔가 좀 더 그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준 것보다 좀 더 그래 이만큼 할 수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선수가 있다면. 원래는 사실은 김미연 선수였거든요. 근데 김미연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에 제가 이제 경기장에 나가서 한 번은 이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지 않을 때였었는데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되게 나름대로 좀 좋더라고요. 근데 김은혜 효과였다. 아니 네. 그건 아니고 어떤 자신감 부여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가 슈터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제대로 슛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김미연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그래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좀 김미연 선수가 살아났고 또 사실 6라운드에는 좀 이하은 선수도 좀 더 좀 그런 모습을 진짜 열심히 독하게 매 시즌 기대를 하는데 그런 어떤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좀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6라운드에는 좀 이하은 선수가 잘해줬으면 하는 모습은 있어요. 김현주 의원은 아까 뭐 정예림 선수, 뭐 김지영 선수, 뭐 김현 선수 얘기를 했는데 또 뭐 그 선수들 중에서 특히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있다면 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저 좀 놀란 게 저도 이하은 선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외곽에 하나원큐 선수들이 되게 비슷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쪽에서 양인현 선수랑 이하은 선수가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네네. 트윈타워로 할 때 이 팀의 색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센터 위주의 농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 팀만의 색깔이 돼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두 선수 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센터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 하이로 게임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려서 플레이하면 한 큐만의 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되게 열심히 하고 농구도 되게 네네. 좋아하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아래서 깨고 나오듯이 다 깨져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6라운드, 좀 6라운드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은혜 위원부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그래? 하나원큐 말고요. 이제. 네네. 하나원큐 말고. 6라운드 때 기대요? 뭐 우선은 6라운드 원래 시즌 막바지 가면은 선수들이 좀 이제 하위권으로 처진 팀들은 동기부여를 잃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거의 뭐 집에 갈 준비하는 뭐 그런 네. 선수들도 진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시즌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런 브레이크가 오래 있다 보면 좀 루즈해질 수 있는 상황도 그렇죠. 있거든요. 좀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선수들 좀 부상 없이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장 큰 거는 마지막 라운드인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준비하는 동안 좀
기간이 길면 시즌 동안 기간이 길면 굉장히 힘들어요 선수들도. 근데 그 부분 동안 좀 지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니까 각자 보여줄 수 있는 거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조금 있으면 그런 훈련할 때 동기부여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잠깐이라도 생긴다면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조금 덜 힘들게 브레이크 타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해봅니다. 아무래도 선수 출신인 만큼 두 분 위원들이 선수들에게 마지막 라운드에 좀 기대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6라운드에 좀 바란 점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좀 요즘 이번 시즌 느낀 건데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선수 좀 이렇게 항의를 심하게 하거나 욕을 했을 때는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게 맞는데 벤치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이제 좀 응원하거나 이렇게 함성 지르고 이러는 선수들한테 너무 FM적으로 너네 일어났어, 너네 경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 스포츠잖아요. 벤치가 열광을 하고 뭐 하는 거는 팬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이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정말 FM처럼 계속 하지 마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상대를 막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NBA 보면은 조롱하고 야유하거든요. 덩크 해가지고 인요페이스에서 쓰러지는 선수 앞에 가서 벤치 선수가 막 이러는데도 그걸 두는 이유는 그런 표도도 결국 프로기 때문에 그 큰 볼거리를 주고 흥미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막아야 될까? 선수들 가끔 선수들한테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뭐야라고 하면은 선수들도 일어나서 그냥 3점 넣었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하더니 경고를 줬다고. 그래서 그럼 조용히 하고. 근데 이거를 과연 학생 농구가 아니라 프로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경기장 오는 팬들이나 일반 팬들은 사실 연홍 TV나 이런 거에서도 벤치 액정 같은 거 찍으면 정말 재밌어하고 팬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막 코트로 쏟아져 나온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연맹이 결정할 부분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재밌고 다이나마이크한 모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정말 아주 장시간 특집이었고 되게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또 김현주 위원이라는 제가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좀 사실 매주 모시고 싶은데 안 오거든요, 이 사람.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남 즐거웠고요. 자,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부족했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박 기자님 혼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뷰 더 바스켓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